지금 집을 사야 될까요? 라고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투자 타이밍은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담백한 경제 2%입니다. 오래간만에 녹화 방송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선거가 끝났고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께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민들과 그리고 부동산을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논점거리이고, 그리고 지금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고 관망하는 것이 옳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짧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죠.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했던 공약을 보면 우선 주택 공급에 관련돼서는 4기 신도시와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활성화, 규제 완화죠. 그리고 1기 신도시에 대한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취임 후 방향성에 대한 얘기에서는 4기 신도시에 대한 언급은 빠졌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렇고요. 세제 정책으로는 이제 후보 시절에는 세제로서 집값을 억제하지 않겠다라는 기조를 보이셨는데, 세금 규제를 최소화하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다만 보유세 완화에는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세제를 가급적 건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기조를 조금 이어나가겠다라는 그런 기조가 좀 강하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셨었는데, 취임 후에는 지방 미분양 해소에 대한 그런 세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이 세 가지의 대표적인 세금이 있는데, 아마도 지방에 대한 활성화, 부동산 활성화 차원에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에 대한 그런 세제 규제 혜택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은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를 기본 입장으로 삼고 있고요. 보유세를 완화하거나 재초안을 폐지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고 투기과열 지역으로 묶여있는 강남 3구와 용산에 대한 규제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완화할 기조를 보이지 않고 계신다라는 부분, 그리고 조금 예전과 민주당의 예전 모습과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 보통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세제 규제 정책이 아무래도 보수 정당보다는 강력하게 정책이 나오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세제로 인한 그런 아파트의 수요를 억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만 시장 원리에 따른 공급을 충분하게 해줌으로써 아파트 가격을 적절하게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방향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양도세 중과, 그리고 종부세 중과, 그리고 취득세 중과, 요 세 가지에 대한 세제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과가 지금 유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유예된 상태에서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중과가 유예된 게 풀린 상태에서 중과가 된 상태에서 유지를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준다라기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 측면에 좀 강한 방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그런 니즈와 집중성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어질 기조를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다주택자를 규제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내가 여러 채를 갖지 못한다면 한 채를 똘똘하게 가져야만이 세금에 대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가격적인 그런 자산의 상승, 가치 상승에 대한 그런 자본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그런 집중성은 조금 더 강해질 것이다, 니즈가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서울의 인기 지역들은 주택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침체와 미분양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전문가분들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3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라든가 지방 부동산에 대한 그런 세제 혜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유세에 대한 그런 완화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똘똘한 채가 집중되는 그런 서초, 강남, 송파, 용산 그런 지역들에 대한 재초안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았을 때 똘똘한 채에 대한 지평성은 점점 더 강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공급 확대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라는 것은 인허가부터 착공 그리고 분양 입주까지 약 4년 정도, 적어도 4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냥 맨바닥에 그냥 집을 진다고 해도.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걸리는 그런 타이밍인데,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것 외에는 그냥 맨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공급을 확대하는 기조라고 할지라도 서울의 특히 신축 그리고 주요 중심 거점 지역들에 대한 그런 수요에 대한 집중성은 더욱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방 부동산은 아직까지도 경기 침체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게 인구 감소 문제도 있지만 미분양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 대한 그런 세제 정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방과 서울의 양극화는 조금 더 강력하게 벌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과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책 기조, 특히나 세제 정책 기조에 대해서 변화시킬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다만 그런 유동성 완화적인 측면이라든가 공급 확대 부분, 그리고 한국은행 차원에서의 그런 금리 인하 기조, 그런 방향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서울의 집값 상승 부분이 점점 더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세제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한번 살펴본다면, 그러니까 현재 어쨌든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고,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세제를 완화하신다는 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실 텐데, 지금은 어찌됐건 세제 완화에 대한 부분에서는 소극적인 입장이시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특히나 경기도와 지방, 인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추가로 묶이지는 않겠지만 투기과열 지구가 추가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마포,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투기과열 지구로 묶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스트레스 DSR이 7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스트레스 DSR, 그러니까 7월 달이 시작되기 전에 대출을 받게 되면 3단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 지금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40년 상환으로 해가지고 거의 연봉의 DSR이 40%면 연봉이 거의 7배 정도 가까이 나오는데, 신한은행도 거기에 뒤를 이어서 모든 다른 하나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들이 다들 30년으로 규제하고 있던 것을 40년까지 늘려서 원금에 대한 그런 대출 금액을 스트레스 DSR 3단계에 대비해서 상환 기간을 늘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 DSR 3단계에 특별히 영향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에서도 그런 영향이 조금이나 많아도 더욱더 그나마라도 없는 거 더 없게 만들기 위해서 상환 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대출은 풀리고 금리는 내려가고 유동성은 풀리고 그리고 집은 없고 신축에 대한 니즈는 강해지면서 경기도와 지방에 대한 부동산 활성화는 해야 하는 상황이고, 서울은 규제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기 때문에 그런 사겠다는 수요의 폭발, 정말 엄청나게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불장도 이런 불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시지 않는 분들은 그냥 단순히 관망세지 않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작하기 전에 집을 사는 것은 지금 관망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 나와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집을 사보려고 나오시거나 부동산에 문의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서울의 전세 그리고 매매가 모두 씨가 마른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매매만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세도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전세도 물건이 없어서 지금 난리도 아니다. 그래서 전세와 매매가가 동반 상승하는 그런 기조를 보이는데, 경기도의 전세값이 심상치가 않아요. 조금씩 상승을 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고, 경기도는 서울의 그런 기대 심리하고는 조금 다르게 실수요에 대한 그런 가치인 전세가가 상승을 하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그러한 지금 전세가가 조금씩 상승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매매가도 동시에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가 있고, 전반적인 호가는 상승을 했다. 이게 실거래가만 따라와 준다면 경기도의 그런 상승도 앞으로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침체가 됐어요. 지금 한국은행 총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나라의 그런 경제 성장률의 절반을 깎아먹는 것이 건설업 경기의 부진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건설업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차원에서 경기도, 인천, 지방에 대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 반드시 내놓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다만 서울은 어느 정도의 규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대한 니즈는 절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을 사야 될까요? 라고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투자 타이밍은 아니세요. 갭 투자를 하시더라도 1주택 갭 투자까지만 허용을 하고요. 다주택자가 되시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정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세금에 대한 세제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되는 것은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